안녕하세요, 세콜입니다. 네, 저는 91년생 양띠고요. 언젠가 한번 정리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들어봐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살았구나라는 정도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보통의 그냥 삶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랐고 학창시절 평범하게 보냈고 운이 좋게 엄마가 수능날 해주신 도시락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평소보다 수능을 잘 봐서 현역으로 컴퓨터 정보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제 성인의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입학을 하게 된 대학교 첫 새로 배움터 갔는데 제가 학생회관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학생회관이 넓으니까 이제 거기에 앉아서 색깔 뻥튀기를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놨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선배들이 준비를 해놓은 거야. 그렇게 색깔 뻥튀기를 안주 삼아가지고 깡소주를 그냥 먹었던 이때의 기억이 약간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제가 그때 그날의 공기와 엉덩이의 온도까지 다 기억이 나는 그런 느낌인데 무튼 제 첫 대학생활의 첫 느낌은 그거였어요. 약간 거기서 현타를 좀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한 학기는 잘 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코딩은 재밌었는데 제가 곁다리가 너무 많았어요. 곁다리로 하긴 좀 그렇고 뭐 커리큘럼이니까 중요하니까 넣어놨겠죠. 하지만 이제 물리, 화학, 영어 뭐 기타 등등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1학년은 또 교양도 많고. 제 흥미가 나지 않는 과목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기 싫었다는 소리죠. 또 전 지구과학 생명을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또 그건 없더라고요. 또 의외로 좋아했던 철학? 또 철학을 좋아한다는 것도 좀 알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내다가 가장 좀 크리티컬했던 거는 알고리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몇몇 과목이 전공 필수인데 영어 강의였거든요. 근데 처음 접하는 학문의 알고리즘 자체도 뭔 소린지 좀 이해가 쉽지 않은데 그 내용이 이제 원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이해하기가 빡센데 그 이해를 도와주시는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을 하십니다. 와, 빠꾸 없이 휴학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돈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게 됩니다. 알바하러. 파스타 서빙하고 커피 팔고 상하차 하고 공장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돈 번 걸로 이제 이것저것 해봅니다. 당시에 또 유행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진, 카메라로 사진 찍기, 뭐 기타 치기. 또 저는 그 와중에 카오니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타악기가 있어요. 앉아서 막 치는 네모 박스 같이 생긴 타악기가 있는데 이제 그때 카온도 사가지고 또 해봅니다. 또 이제 춤도 동아리 같은 거 들어서 또 해봅니다. 이 짓을 좀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학생 때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고 이제 이쪽 영역은 재능의 영역이구나 라는 걸 깔끔하게 인정하게 되고 미련 없이 다신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이제 21살 6월 달에 제가 군대를 입대하게 됐는데 되게 뜨거웠어요. 뜨거웠고 비도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진흙에서 뒹군 옷을 밤에 훈련 끝나면 걸어두고 그걸 아침에 다시 축축한 상태로 입고 뒹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3살이 됐어요. 23살 3월에 이제 전역을 했죠. 21개월이었거든요, 저 때는. 근데 이제 22살이 통으로 뭔가 사라졌다고 하기에는 저는 군대에서 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번쯤 다녀올 만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소신발언 해봅니다.
당시 이제 군대 병장 월급이 11만 원인가 13만 원 정도였는데 그거 야물딱지게 좀 모아가지고 100만 원 정도 모아서 전역을 해서 3월에 전역을 했으니까 좀 3월 거의 말쯤에 전역을 했거든요.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2학기 복학을 생각을 하고 알바하면서 돈을 모아서 학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학기 복학을 하고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마치고 25살 3월 이제 3학년 1학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통학을 하고 있었어요. 왕복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통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 이제는 좀 뻔한 스토리가 되어버린 것만 같은 그런 아버지의 사업의 기울음, 가세의 기울음. 저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가세가 기웁니다. 좀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힘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접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게 시작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힘들지만 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여러 명 많이 있었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때 그거를 저는 장남이라고 하기에는 뭐 첫째 둘밖에 없지만 장남이기도 했고 같이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도 했고 뭐 그거 정신없이 처리한다고 휴학하고 뭐 25살 하반기 되고 뭔가 꼬이고 학점도 그렇게 잘 받았던 것도 아니고 3학년 1학기는 휴학을 못했는데 학교를 거의 못 나갔죠. 그렇게 그 시기에 또 안 좋은 일들도 몇 개가 겹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서 학점도 많이 꼬였고 그래서 그럼 이제 이때 한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크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인생 한판 승부, 인생 한판 역전 들어갑니다. 이때 공시를 준비하게 되는데 뭐 한판 역전이라고 하기에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 가장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떠나서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딱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친구들은 이제 졸업반이 돼가고 취준 준비를 할 때죠.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재수, 삼수 막 편입 이렇게 했었어서 전반적으로 좀 늦은 편이긴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부터 인생이 살짝 좀 갸우뚱해지는데 25살 하반기 좀 지나서부터 준비해서 26살 3월에 한번 필기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공시에 대기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대기라는 게 있는 줄 모르고 이제 공무원 면접이 보통 합격, 보통, 불합 이렇게 나눠지는데 면접을 보게 되면 진짜 면접관들이 만장일치로 그냥 바로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을 주면은 그 사람은 그냥 합격이고 배수로 뽑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보통을 주게 되면 이제 성적순이었고 그리고 불합이면 성적과 관계없이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였는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보통을 받았던 것 같고 그렇게 대기번호를 받고 공무원 시험은 대학처럼 뭐 여러 개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안 빠집니다. 웬만하면. 끽해봐야 그때 국가직, 지방직 딱 2순위였는데 뭐 7급이냐 9급이냐? 근데 안 빠지기 때문에 전 어쨌든 그때 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떨어졌고 1년 더 준비합니다. 당연히 더 준비하겠죠. 네. 보통 1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앞에 6개월은 알바를 하면서 이제 남은 6개월을 금전적 문제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 위해 알바하면서 같이 준비하면서 이제 뒤에 6개월 버틸 돈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보통은 뭐 막 힘들거나 이런 걸 한 건 아니고 독서실 막 2개 뭐 혹은 뭐 간단한 짧은 주말 카페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봤던 27살 때 눈치 게임에 한번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 공무원 붐이 한번 크게 봅니다. 그 전부터 약간 전조 증상은 있었는데 이제 한번 세게 돌풍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컷이 미친 듯이 좀 뛰어버려요. 그렇게 또 광탈을 합니다. 결국엔 제 실력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거를 위안을 삼아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 번 전략을 세워야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침투할 만한 곳을 찾아보다가 이제 사회복지 직렬을 노리게 됩니다. 지방직 사회복지 직렬에 이제 그쪽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컷도 낮았었거든요. 이제 거기를 노리게 되는데 그리고 학점을 다 끌어다가 이제 제가 기존에 있던 학점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학은제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1년 컷을 잡고 이렇게 사회복지 실습, 전문학사 학위, 시험 공부 뭐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이제 그 28살 시험 때 합격을 합니다. 필합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6월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 7월 중이었나? 그 면접을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학위가 있어야 자격증이 이제 나오고 자격증 번호를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졸업 예정 증명서랑 실습 완료 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졸업 예정 증명서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사법협회까지 찾아가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안 해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알아보신다고 하더니 결국 안 되더라고요. 자격증 발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결국 뭐 제 바보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제가 당시 준비할 때 찾아봤던 자료에는 가능한 시나리오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었는지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았는가 해서 결국 저 때 자격증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면접을 아예 못 봅니다. 이때는 배수도 좀 적게 뽑았어가지고 웬만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봐요. 3년 하고 나면 사람 멘탈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28살 9월쯤 대충 안 되겠다. 그냥 취업합니다. 10월에. 그래서 그때 당시 취업할 때는 이제 생각한 게 N잡을 뛰던가 아니면은 취업하고 그냥 하면서 준비를 하던가 이러자 하고 취업을 하게 된 거고 사회복지사로서 뭐 일은 저한테 뭐 잘 맞았고 여기는 또 뭔가 성과제는 아니었으니까 뭔가 압박도 이런 게 많이 없어서 N잡하기도 괜찮은 환경이기도 했고 이제 발달 장애 주간보호 센터였는데 그냥 무난하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미래는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러면서 저는 이제 N잡 전략으로 가자 해서 그때 한 게 이제 화물운전 화물 운송 자격증 따서 탑차 해갖고 막 여러 가지 뭐 하고 그때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던 선택지 중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타일, 목공, 뭐 도배, 필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들어본 뭐 청소 요즘에는 뭐 빌라 청소도 있는 것 같고 매트리스 정말 있죠. 근데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 내가 나중에 돌아와도 언제 돌아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너무 명확한 테이블로 미래의 한 기대 수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미래의 수익이 딱 보인다. 이게 결론이었어가지고 또 여기서 한번 트리거가 된 건 이제 당시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에 한 번만 다시 해보자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개발자에 다시 돌아온 거죠, 컴퓨터로. 결국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한참 유행이 끝난, 호황기가 끝난 이제 찬바람이 좀 불 때 컴퓨터로 돌아오게 됐죠. 저는 사실은 뭐 돈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부족한 거는 크게 못 느꼈는데 당시 제가 일하면서 260에서 270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뭐 학자금 같은 것도 그때 다 정리를 했고 차량도 마련했고 뭐 이제 저희 가족 집 살 때도 보태가지고 자가도 이제 마련을 하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플랫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서 저는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만큼의 그 기대에 그건 없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4살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컴퓨터 학사 학위, 저는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전공 학사 학위를 따는 게 좀 수월했죠. 그때부터의 과정은 이제 영상에 이렇게 담아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반기 때 제가 취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일단은 할 수 있는 거를 해놓자, 해보고 싶었던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얼마 안 걸리지만 금방 딸 수 있는 것들을 해놓자. 저는 사회복지사였었으니까 보육 관련도 약간 페어 자격증 비슷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애기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0세에서 그 4세까지의 그 나이의 애기들을, 다양한 애기들을 어디 가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게 아동학사의 보육교사 2급에, 이게 아마 이거는 이제 내년 상반기 끝나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학위가 나오니까 그때 같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따놨고, 요양보호사도 뭐 사회복지사는 또 조금만 들으면 되거든요. 요양보호사도 따놨고, 요즘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시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이것들 따면서 준비한 거죠. 다 학점 관련해서. 아무튼 그렇게 35 됐네요. 이제 진짜 1년 됐네요. 1년. 1월에 취업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고, 좀 생각보다 특이하게 저는 제 나이대 연봉으로 좀 계약 연봉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고, 일이 재밌기도 하고. 참 이렇게 제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없었는데 또 공유를 한다는 게 별거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 보고 이렇게 그냥 사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고, 이 와중에서 뭐 위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공감을 받으실 수도 있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인생이 참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제가 내일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렇다고 또 현재에만 살기엔 그것도 안 되고, 미래를 어느 정도 준비하면서 현재도 좀 즐겨가면서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재밌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저는 할 일을 해야죠. 뭐 돌아보니까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고 아쉬운 시간들도 있었는데 결국 제 인생이고 그 당시에 저의 선택이었고 그 당시에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였을 거고 하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20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30대 어떤 아저씨의 그 넋두리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니, 진짜 인정하기 싫다, 아저씨라는 거. 근데 인정하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그 마음이 공존하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뭔 얘기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저리 떠드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